안녕하세요. 사연으로 알아보는 통상 트렌드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통상 이슈가 이 돈과 관련이 있겠지만 이것만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건 드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입니다. 과연 어떤 법안이길래 이 돈다발까지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일단 사연 먼저 보고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고의 테니스 왕자를 꿈꾸는 중학생입니다. 국가대표를 꿈꾸며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 중인데요. 그리고 저에겐 1등 자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같은 꿈을 꾸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학교 테니스부엔 암묵적인 룰이 있거든요. 바로 학교에서 나눠준 신발과 도구를 사용할 것. 근데 그 친구는 유독 혼자 비싼 브랜드 옷을 사 입고 테니스채를 따로 사서 쓰는 겁니다. 테니스는 장비가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의미에서 같은 장비랑 같은 옷을 맞춰 입고 훈련을 합니다. 딱 규칙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 친구만 암묵적인 룰을 매번 어기니까 저도 다른 부원들도 그 친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원정 경기 중에 사건 하나가 또 일어났습니다. 훈련 숙소에 도착했는데 그 친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분명 여기가 테니스부 전원이 쓰는 숙소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한 부원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라이벌 친구가 혼자 호텔을 통으로 빌려서 마사지를 받고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금수저 부모님 덕 보겠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저희끼리 룰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좋죠? 방금 봤던 사연 속 테니스처럼 스포츠에도 그리고 통상에서도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공정한 경쟁. 이 공정한 경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역외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에서 지난 5월 5일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역외란 단어, 이 단어 때문인데요. 기존 EU엔 회원국들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EU 역외 제3국의 보조금의 경우 통제할 만한 장치가 없었죠. 그래서 역내 기업들이 불공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EU가 역외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범위, 거기에 제재 방안까지 정리한 법안을 발표한 겁니다. 즉, 이 법안 자체가 EU 역외의 모든 국가가 타깃인 넓은 범위의 법안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 법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통상계 1타 강사 신사임당의 쪽집게 강의,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았다. 중요한 3가지 규제 방안만 모으고 요점만 딱딱딱 짚어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규제 방안, 기업 결합 심사입니다. 기업 결합 심사는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인수당할 기업이나 인수할 기업 중에 단 하나라도 EU 내 매출액이 5억 유로, 한화로 약 6,700억 원이 넘는 경우, 두 번째로 지난 3년 동안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받은 지원금이 5천만 유로를 넘는 경우,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즉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 하고 판정을 받은 기업은 기업 간 인수가 아예 금지되거나 경쟁 왜곡 해소 시정 방안을 EU에 제출해서 통과받은 경우에만 조건부 결합 승인을 받는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에서 주목할 2번째 규제 법안은 공공조달 참여에 관한 규제입니다. 공공조달 입찰 규모가 2억 5천만 유로, 한화로 약 3,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참여 기업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 내역을 계약 당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혜 내역에는요,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하청업체, 컨소시엄, 공급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EU 역외 기업이 역내 기관과 거래를 하려면 부당한 보조금으로 그 어떤 이득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국이 보조금으로 저가 입찰 같은 부당 혜택을 받은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까요? 공공조달 계약 체결 금지,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그 기업은요, 해당 EU 국가와 관련된 계약을 맺을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의 기회는 차순위의 기업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중요 규제 중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직권조사입니다. 규제 대상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기업 결합 그리고 공공조달 참여에 관한 규제를 모두 포함해서 역외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만으로 시작되는 예외사항, 과거 3년간 받은 보조금이 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7억 원 미만인 경우 경쟁 왜곡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직권심사가 말하는 경쟁 왜곡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의 종류는 뭔가요? 500만 유로 이하의 보조금은 모두 경쟁 왜곡 가능성이 낮은 걸까? NO입니다. EU에선 법안에 경쟁 왜곡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의 종류를 친절하게 모두 적어줬는데요.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기업에 상당한 자구 노력이 없는 유동성 위기의 기업, 규모나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채무 보증, 기업 결합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보조금, 공공조달에서 저가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까지입니다. 이 보조금들을 받아서 경쟁 왜곡을 일으킨 기업이나 단체는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의 이자를 더해서 반환하거나 더 이상의 투자가 제한되고 기업 자산을 일정 이상 매각하는 등의 아주 강력한 시정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규제 범위에 들어가는 보조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법안을 EU에서는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 법안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EU의 회원국을 위한 보호주의적인 규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함께 존재한다고 합니다. 역내의 공정 경쟁을 수호할 강력한 무기가 되거나 역외 기업을 차별하는 역내 보호주의의 방패가 되거나 누군가의 창과 방패가 될지 이제 막 시행된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방안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디지털 소비세,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까지 총 3회 동안 다양한 방법과 규제로 세계 통상계의 또 다른 룰을 만드는 룰세터 EU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급변하는 무역 통상 환경 속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어떤 규제와 방안으로 또 어떤 통상의 룰을 만들어 나갈지 앞으로도 저 신사임당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통상 소식을 알고 싶다면 더보기란에 통상 리포트를 검색해 주세요. 지금까지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